좋은 발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새누리당 출신 김혜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재교 교수님 오늘 발제하시면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국정원을 개혁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속도를 이거 제한하고 저거 제한해서 30km밖에 못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그런 아주 알기 쉬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국정원의 댓글 논란 맞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1년 내내 우리 나라가 혼란 속에 있었고 우리 국정원 개혁특위도 그런 부분에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마치 이 논의를 지켜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 아이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 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다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어디 밖에 나가서 지금 폭력 사건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한 그런 사건에 이제 부모가 과연 그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국정원이 그런 잘못이 발견이 돼서 우리 국정원한테 지금 벌을 주기 위한 개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문제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려는 개혁이냐. 왜냐하면 지금 과연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릴 때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가면서 과연 이런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성인이 된 애한테 용돈도 제한하자 또는 예를 들어서 9시 이후에는 어디 밖에 다니지 마라. 이게 성인이 된 자식한테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인과관계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재규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표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기 차마 말씀은 못 드렸는데, 근데 지금 현재 선거에 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화풀이가 아니냐 이런 사실은 시중에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댓글 사건 때문에 진 것처럼 화풀이 하면서 국정원 때리기로 나선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우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는 댓글 사건과 같이 정치 개입의 어떤 위험성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우리 장영수 교수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제 해석을 조금 한번 들어보시고 또 지금 로스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저는 지금 자꾸 이제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제 해석은 이렇거든요. 이 국정원법 3조 잘 아시죠? 네, 국정원의 임무는 해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 5가지죠. 수집, 작성, 배포, 또 이제 보안 업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국가보안법 수사라든지 내란 위안죄에 대한 수사, 또 우리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 또 기획조정,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이렇게 국정원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찰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자꾸 그런 논란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보 이전의 단계가 첩보 수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보라는 건 뭐냐면 정보 사용자의 그 의사와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정보거든요. 첩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거나 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다만 국정원법 3조의 임무에 맞는 정보를 생산하고 수집하고 배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목적에 있듯이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 안보수호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는 안보 목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수집하고 배포해야 되는 거죠. 학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정치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종교 분야에서 어떤 일이 하는지를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다만 그것을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수단으로 채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만 그 첩보를 가지고서 생산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이런 데 사용할 목적으로 정보를 생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그 전 단계인 첩보 단계까지도 모두 불법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지나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장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발표를 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정보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결국 이 로어 마테리얼이라고 할까요? 이 원래
최초 수준의 뭐 첩보라고 좀 표현을 하였습니다만은 그런 자료들은 그런 인포메이션들은 이게 무엇에 관한 것인지조차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분석을 통해서 이게 뭐 정치와도 관련되겠다, 경제와도 관련되겠다, 군사와도 관련되겠다. 좀 짧게 해주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이제 처음에 수집 단계에서부터 그걸 갖다 차단하기보다는 수집해서 이제 가공 내에 정리해서 활용 단계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정도 하시고요. 오늘은 사실은 이제 과연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국정원의 잘못된 일탈 행위를 통제할 것이냐에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제 국회에서 그렇죠? 예산이라든지 또는 정보위의 상임위에 이제 통제를 좀 강화해보자 하는 이런 지금 방안들이 논의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요.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위.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장 교수님 그 말씀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93년도에 이제 문민정부화되면서 이제 정보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과거에는 국회 차원의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없다가 그야말로 국정원의 비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그걸 합리적으로 또 국민의 대표기관이 통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끝에 만들어낸 제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상시적으로 국회에서 국정원의 활동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수시로 불러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물론 얻는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실효성 부분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 혹여 여기에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정보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밀사항의 바깥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만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저는 잃는 게 훨씬 더 클 수가 있겠다. 꼭 이런 방법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좀 걱정이 돼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장 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전제되어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정보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활동을 효율화시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네. 다만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아까 이제 뭐 전문성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보위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이쪽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는지 이걸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뭐 단순히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상소를 한다 뭐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 내지는 그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가지고서 무엇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걸 생각해야 돼. 그거 없이 네. 그냥 확장하게 되면 교수님,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정보위에서도 아까 다른 의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보위에서는 이제 편성 단계에서는 이제 특수활동비로 하고 또 그 총액을 비밀이니까 기재부에 이제 예비비로 지금 편성을 하고 또 일부 부분 정보기관이라든지 또는 기획조정 대상이 되는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 부처에서 편성을 하되 국정원에서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좀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형태가 운영이 되지만 그 세 가지 부분 모두 정보위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사업비, 심지어 각 차장별 어떤 사업 예를 들어서 대북 공작에 얼마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거기서 더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공작에 예를 들어서 일반 부처로 치면은 어느 국제회의에 예를 들어서 호텔 사용료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 부처는 근데 과연 국회에서 그런 세목까지 예를 들어서 북한 공작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행 시스템에. 근데 거기서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과연 그런 공작이 어느 특정 예를 들어서 뭐 아르헨티나 무슨 공작 또는 중국 무슨 공작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는 과연 국회에서 알아야 하는가? 또 그것이 맞는가? 다른 나라도 과연 그런 것을 국회에서 아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수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아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것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예외적으로 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장 교수님의 그런 부분에 이제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분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의혹이 생겼을 때
의혹이 생겼을 때 상임위 차원에서 얼마든지 또는 그 정보위를 못 믿겠으면 예를 들어서 국정조사라는 방법도 있고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거를 불러서 확인하고 뭐 등등 이런 조치를 하면 되는 거지 평소에 혹여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정원에서 일탈 행위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하에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는 예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은 그 뭐 뜻은 알겠는데 혹여 부작용이 혹시나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거네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칙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그런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은 이 전체를 갖다 미리부터 이제 다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개혁 방안에 대한, 그거는 이제 보충 질문 때, 그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